저는 그 얘기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제가 하는 강의를 약간 거울처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거울로 그분 앞에서 비출 뿐이지 거울이 거울을 보는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뭐 살 빼라. 너 왜 이렇게 생겼니? 거울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흑백으로 말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거울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인간관계에서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그 뭐 또라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변에는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우리가 또라이일 수도 있는 거 많죠. 아니야? 그럼. 나도 그래서 섣불리 말 못했어. 우리가 더 누군가에게 또라이가 될 수도 있지 우리가.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 내가 내 목소리를 핸드폰으로 녹음해가지고 들어봐요, 스피커폰으로. 네. 그러면 내 목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죠. 다른 사람 네. 같죠. 맞아. 근데 좀 멋있어서 다른 사람 같아요, 좀 그지 같아서 다른 사람 같아요? 이상해서 그지 같죠. 근데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똑같아. 똑같이 그지같이 잘 녹음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귀가 내이가 있고 외이가 있는데 자기의 소리는 주로 내이로 많이 듣고 남의 소리는 공기를 진동해서 이렇게 외이로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나는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상도라이라고 하는 거죠. 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나는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상대방들은 쟤는 너무 까다롭고 아주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하고 일하든 항상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나는 뭐 왜 이렇게 뭐 사람 복이 없지? 뭐 올해 삼재인가? 뭐 아홉수인가? 왜 이런 것들만 나한테 걸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소통이라는 게 굳이 뭐 남편, 뭐 아내, 뭐 이런 일차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과 자기의 자신과의 소통부터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됐구나. 이런 게 조금 이해의 폭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게 약간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한테도 아드님한테 소리 정말 한 번도 안 지르셨어요 이런 질문을 했었었거든요. 네. 좀 약간 짓궂을 수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네. 아내분이나 짓궂네요. 짓궂어요. 더 짓궂게 얘기해 드릴까? 내가 더? 어떻게 소통은 잘하시나? 아내분이랑? 삼또라이네요. 선생님한테 지금. 거울 하나 주세요. 거울 하나.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된 것도 무슨 소통 학문을 공부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사실 시작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소통이 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마름이 저한테 되게 많았고 또 아버지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블록을 넘어뜨려요. 맞아요. 그러면 또 그 블록은 또 다른 블록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지 주겠죠. 그래서 이제 제 소통에 대한 강연은 학문으로서보다는 내 일상에서 경험한 불통이 어떻게 내 삶의 블록들을 넘어뜨렸고 그게 또 어떤 좋은 기회가 돼서 그게 또 다시 세워지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통 사람보다 더 소통을 못하고 소통에 대해서 좀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기대가 되긴 신뢰가 하는데. 된다. 오늘 근데 일타 강사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보통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프로는 다 저 혼자 말하는 거였어요. 일반 강연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웃기고 내가 이렇게 웃어야지라는 포인트가 다 공연처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포인트가 없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되게 퀄리티 높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렇게 또. 말씀 너무 잘하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고
예, 낯설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고 눈치 보고 긴장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때 강연을 되게 잘하게 되냐면 되게 나를 환영해주고 완전 환영해요. 리액션 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진짜 너무 격하게 얘기해요.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을 마십시오. 교수님 아이세요, 이세요? 어떻게 한 잔 하고 올까요? 아이 제발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좀 하면 안 됩니까? 어디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프레임을 쓰고 계신 게 소통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안 받아줄 수가 없어. 맞아. 다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그 동의보감에 되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래요. 적어야 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에 최소한의 안전들이 보장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고통들은 대부분은 불통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남녀든 부모 자식이든 회사든 친구든 헤어질 때 우리는 무슨 차이라고 하나요? 말해요? 성격 차이죠. 사실 성격 차이는 조금 이렇게 좋게 표현한 거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말이 안 말이 통한다.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헤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말이 그렇게 좀 잘 통하는 것 같으세요? 어렵죠. 각자 집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통하는 집이 있고 안 통하는. 좀 안 통하는 집이 있죠. 저는 그게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다른 문화에서 태어났고 되게 다른 언어 체계를 쓰는데 맞아.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이 만났는데 이게 잘 되려면 제가 보기에 부부는 가장 중요한 게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의가 중요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예의가 더 중요하다. 맞는 말이야. 네. 맞아.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의 없는 그치.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이다. 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해. 자꾸 부부를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 그건 되게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예의가 없다면 그 말이나 행동은 당장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아, 저기 혹시 최근에 크게 당하신 적 있어요? 장난의 소지가 있었다 이거. 아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예의를 지켜달라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의를 갖추라고. 라이브 오빠도 좀. 근데 제가 2분 이상 연속으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아니 저희가 말을 못하게 하실 거면 저에게 울림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럼요. 맞아. 막 이런 해 주시면 말 안 할게요. 맞아. 그래서 잘 산다는 게 뭐냐면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해요. 있겠지. 있대요? 있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를 부를 때 애칭을 많이 쓴대요. 여보, 누구야, 자기 씨, 누구 엄마 이런 건 호칭이거든요. 아 진짜? 애칭은 자기 둘만 쓰는 거. 애칭 지금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호칭을 쓰는 사람 중에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애칭을 쓰는 사람 중에 부부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없다고 봐요. 맞아. 진짜 그래, 그래, 그건 또. 그치 막 싸우다가 그런 뭐 돼야지야 뭐 이러고. 뿐이가 그랬잖아. 애기가 그랬잖아 뭐 이럴 순 없죠. 아니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야 나 어제 아유 뿡뿡이랑 이혼했다. 그치. 이혼할 수가 없지. 그랬다. 아니 그럼 애칭 만들자 그럼. 우리도 다 애칭을 만들자. 남자들은 도파민이 나올 때 말을 잘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파민이 떨어지면 원래 자기 언어를 쓰고 싶어 한대요. 그걸 모국어라고 해요. 너무 확 와닿는다. 내가 지금 여자한테 막 매력을 느껴서 막 흥분해가지고 잘해주는 거
그때는 이제 말을 좋게 해서 사이를 좋게 하려고 해요. 맞아요. 내 편 들어주고. 근데 이 언어값은 계속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도파민이 떨어지면 진짜 이 남자의 언어값이 나와요. 그걸 모국어라고 전 칭하는 거거든요. 이 모국어 값이 좋은 남자가 전 여성들에겐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고 해도 그 남자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왜? 진짜 이 남자를 아는 건 이 남자의 도파민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남자의 언어값이 이 남자에 더 가까워요. 아, 그렇죠. 맞아. 그러면 이 모국어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엄마? 맞아요. 부모님.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거.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거? 아버지가 엄마한테 예의를 지켰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한테 되게 예의 있게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면 되게 축하해 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하면서 뭐 아버지 뭐 이번에 저 개그맨 시험 합격했습니다. 이때 축하해 줘야 되거든요. 야야야 너 아빠 너 될 줄 알고 친구들한테 술 사고 이번에 난리 아니었었어. 이렇게 해야 아유 아버지 뭐 지금부터 뭐 하는 거지 된 것도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아버지들은 아버지 저 이번에 뭐 개그맨 시험 합격했습니다. 겸손해라. 겸손. 뭐 아직 나오진 않아. 네가 뭐 됐다고 생각을 하지 마. 너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야. 맞아요.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칡을 먹고 자랐어. 칡.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주제의 대상은 저 아들의 시험 합격인데 맞아. 맞아. 아버지가 자기 얘기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한국 남자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마이 갓. 그러면 이제 섭섭한 거예요. 나 죽을 둥 살 둥 해가지고 이거 했는데. 대단하다 멋지다 이거 좀 해주지. 무슨 아버지는 저렇게 주의와 경계만 주셔. 맞아. 그리고 당신 힘들었던 얘기만 하고. 맞아.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면 아버지는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을 보냈고 맞아요. 그 시절을 아까 각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의와 경계를 줘서 이 울타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거기에서 뭘 간과하셨냐면 전쟁은 군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기가 동시에 높아야 된다는 거를 모르게 된 거죠. 인생도 전쟁 같고 삶도 전쟁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는 좀 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머리가 있고 아주 성실하고 집요하고. 근데 이걸로만으로는 장기전을 승리할 수는 없죠. 그때 높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사기인데 이 사기를 높이는 핵심이 뭐냐면요. 대부분이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기를 엄청 올릴 수도 있고 사기를 확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사기가 떨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연기를 잘못하거나 골을 못 넣거나 사기. 웃기는데 힘이 들어가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들어가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어디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은 못 가. 왜? 잘하려고 하는 힘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내 안에 있어 능력이. 근데 뭔가 뒤에서 항상 잡고 있어. 근데 결국 그걸 잡는 건 그 언어들이거든. 그걸 우리가 못 벗어나면.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라면 칭찬은 좀 받고 자랐는지 위로는 받고 자랐는지 아버지 될 사람의 학교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전 그 아버지들이 상속해 주신 언어다. 저는 결국은 사람 사이 좋아지는 것도 언어고 사람 사이 안 좋아지는 것도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어는 의지가 있으면 새로 배울 수 있대요. 자, 우리의 모국어는 뭐죠? 한국어죠. 그렇지만 의지가 있다면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배울 수 있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예쁜 말도 내가 못 들어봤어도 내 부모님에게 상속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새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어를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지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살짝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야, 여보, 자기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의지가 좀 있어? 이렇게. 그리고 나도 나한테 물어봐야죠. 나는 새 언어를 배울 의지가 있는지. 근데 이 말을 조금 서로 좀 예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야, 자기 문제 모르지? 나 이번에 방송 봤거든, 일타 강사. 자기는 모국어가 안 좋은 거야. 아이고 미워라. 그럼 너는 모국어가 좋니? 나 좋아. 아니 별로던데 이러면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쌈만 나는 그러니까. 거죠. 사기를 좀 우리가 서로 떨어뜨리는 가장 그게 뭐냐면 명령조의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부부라고 해도 좀 너무 반말을 하는 거는 반말을 하더라도 좀 중간중간 섞어서 존댓말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근데 우리는 화났을 때만 존댓말 하거든요. 예, 마음대로 하셔요. 어련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댓말을 할 때는 마음이 되게 삐뚤어진 때예요. 그리고 성을 붙일 때는 더 삐뚤어진 때야. 김창호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되게 화났거나 비난을 하고 싶거나 정죄를 하고 싶을 때예요. 군대에서도 원래 지휘관이 부사관한테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부사관이 나이가 많으시고 군 경력이 많아요. 근데 지휘관은 계급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지휘관이 부사관 30년 하신 분한테 주임원사 갖고 와 이렇게 거의 안 해요. 그렇죠. 부탁하듯이 말해요. 주임원사님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선임하사님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선임하사 갖고 와 이렇게 내가 계급 높다고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명령조로 너무 말을 한다면 사기를 무조건 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한국의 남편들이 제일 결핍된 게 전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인정. 중요하지. 인정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받은 인정 없어요. 요즘 이렇게 바빠지기도 하셨는데. 아, 요즘 저기 김호영 씨 만나고 많이 밝아졌더라? 그거 이렇게. 밝아졌더라. 나는 또 반대로 인정을 잘 해줘요. 와이프가 나를 인정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요즘에 막 너무 좋다, 막 빨리 무슨 너무 이런 거 같다, 막 저런 거 같다, 잘한다, 막 이런 거를 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잘해가지고 막 뭘 더 해주고 싶고 막 오빠 사랑해 뭐 이런 말보다. 그런 건 안 해요. 애들 그런 건 안 하는데 일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해 뭐 멋있다 이런 말보다 예, 인정해주는 말이 더 저 좋아요. 그거는 진짜로. 제가 많이 하고 솔직히. 사랑해보다 가끔은 인정할 때가 더 마음. 그게 더 와, 솔직히.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정과 칭찬의 구체적 단어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기야 이번에 나 뭐 MC 됐어 단독으로 아니면 나 이번에 되게 좋은 작품에 캐스팅 됐어.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면 칭찬이 될 것 같아요? 될 줄 알았어. 기대된다. 넌 너무 잘하네. 할 줄 될줄 알아. 굉장하다 멋있다 뭐 이런 말. 자기야 나 이번에 승진했어. 승진했어.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잘했어거든요. 근데 잘했어는 개 훈련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축하해. 네. 잘했어는 칭찬보다는 평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주로 남을 평가할 때 잘했네. 맞아. 잘했어. 반대말은 뭐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 적어야 돼 적어야 돼. 반대말은 뭐예요? 또 어떤 집은 이렇게 해요. 수고했다 그래요. 수고했어. 수고했어는 사장님이 부장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박 부장 이런 거. 그러네. 이건 되게 수직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진짜 칭찬은 그냥 감탄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터키 아이스크림 너무 재밌다고. 터키 아이스크림! 난 너무 재밌더라. 어쩜 그렇게 재밌어요. 나 진짜 많이 봤어. 이게 칭찬이에요. 그렇지. 그 터키 아이스크림 되게 나쁘지 않은데. 잘하던데. 막 이러면 평가. 그건 평가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누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제주도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날 오전 강의가 하나 있고 오후에 촬영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하기는 좀 어렵겠는 거예요. 취소하기가. 왜냐하면 벌써 몇 달 전에 한 거라서. 그래서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강연장에 갔는데 100명 중이 계신데 사람들이 보통 저를 강사로 부를 때는 신나게 해달라고 불러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요. 제일 힘들지. 어떻게 신이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사이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저를 돈 주고 부르실 때는 신나게 해달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신나게 못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 100명이 저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순간 어떻게 이런 놀라는 그 감탄사들 있잖아요. 막 네. 아유, 안타까워. 그거를 100명이 안타까워서 탁 하는데 탄식 소리. 정말 큰 종이 저쪽에서 타종이 땅 되니까 그 울림이 저 안에 있는 슬픔의 진동을 순간 싹 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보기에 인간은 슬픔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가장 슬픈 순간을 견뎌서 지나갔을 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걸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가장 높게 올라오는 때가 있거든요. 이때 잘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나 봤더니 나의 슬픔을 타인이 나보다 더 슬퍼해 줄 때, 그리고 내 기쁨을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게 칭찬이래요. 맞아요. 그게 배우자가 된다면 한없이 그렇지. 큰 복이고, 그게 부모가 된다면 한없이 큰 복이고, 그렇지.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라, 결혼을 준비해라. 저 맨날 그 얘기 하고 다니는데 저도. 맞아, 맞아.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할 때 좋은 남자 소개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있는 게 아니래요. 남자는 나랑 맞는 남자, 안 맞는 남자가 있을 뿐이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효리 씨 얘기예요. 아니 좋은 사람은 아니고 나랑 맞는 사람. 그래 맞아. 좋은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저는 너무 동의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랑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나랑 안 맞는 게 있어요. 맞아요. 나도 내가 싫은 내가 있어. 나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100% 들겠어요. 맞아. 그런 건 사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끝났다 오늘 강의. 가시네요, 먼저. 아, 제일 중요한 말, 제일 명이라도 포인트였어요. 아, 이거 적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뭔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걸 추천해 볼게요. 서양 속담에 저녁에 의자 사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녁에 의자. 아, 너무 다리가 아파서 아무데나 앉고 싶으니까 맞아요. 진짜로? 구두 사지 말라는 얘기 들어봤어.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라고. 맞아요. 정확해요. 저녁에 의자 사면 웬만한 의자는 다 좋아 보이고,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면 다 사고 싶다. 다 맛있어서 많이 사고 남겨서 버릴 확률이 높고, 남자 여자도 너무 외로울 때 만나면 저는 좀 맞아.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보지. 너무 일리 있는 말. 저도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요즘 이렇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거기 나온 출연자들이 다 막 웨딩 드레스는 뭘 입고 싶어? 신혼여행은 어디 가고 싶어? 뭐 자녀는 며칠 낳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결혼을 준비한다는 거는 뭐 설거지는 누가 할지, 뭐 누가 아프면 밥을 누가 할지 약간 이런 게 결혼 준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은 결혼식 하루에 끝나는 거랑은 다른 거다. 맞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홀로서기도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100일 만에 프로포즈 받고 200일 만에 결혼했냐 했을 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저와의 시간을 많이 보냈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했을 때여가지고 저는 좀 자신이 있었어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 오히려 남자들이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통 결혼할 시기가 되면 이 사람이 그냥 바로 빛이 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갑자기 빛이 난다 그래서 쳐다본 건데요. 그래가지고 나는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나 그래가지고. 아니 수많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쯤이 되면 맞아요. 남자들은 궁금해, 진짜로. 세상이 맞아. 그냥 이 여자다라고 그냥 바로 딱 그거 온다고 뭐예요?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보통 매력적인 여성들을 뇌가 0.2초에 구분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빠르다. 사실은 그건 화학적인 반응이거든요. 정확하게. 자기가 되게 매력을 느끼는 여성을 만나면 뇌 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성 물질이 나온대요. 그럼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고 여자네 집이 아무리 멀어도 바래다 주고 싶대요. 그리고 말도 그 여자 중심으로 해준대요.
근데 이 도파민은 결혼하면 보통 계속 나올까요? 좀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확 떨어지겠죠. 이게 왜 떨어지나 봤더니 인간의 뇌는 똑같은 시각 정보에는 일정 시간 이상 반응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매력적인 몸매를 갖고 있고 섹시하다 이러다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적인 요소만으로는 인간의 뇌는 아주 긴밀한 반응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철이 바뀔 때 입을 만한 옷이 없거든요. 이미 봤으니까. 옷이 있나요? 옷이 없어요. 아마 가방도 없을 거예요. 신발도 없고.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입을 게 없어요. 네. 이런 이유가 있었죠. 인간의 뇌는 길들여지면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그게 일에도 나타나고 부부에게도 나타나고 물건에게도 나타나고 자기 삶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방송국도 처음에 가끔 올 때는 신기하거든요. 맞아요. 좋죠. 저 오늘 MBC 저기 사진 찍었어요. 자랑하려고. 신기하니까. 그리고 MBC 카메라 이렇게 로고 이렇게 박힌 것도 이렇게 찍어요. 나는 여기 많이 안 와봤는데. 근데 방송 10년, 20년, 30년 하면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말하면 긴장을 안 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설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에게 너무 여성의 외적 조건, 그 호르몬의 강한 반응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마시라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 나이 되면서 주변에 이제 결혼하는 분들 여러 분을 이제 보면 공통적인 딱 그 제가 연구한 결과 특징이 있어요. 연구 좋아하시는. 연구를 해봤는데 남자가 결혼할 때는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더라고요. 남자가 갑자기 성공했을 때 또는 남자가 갑자기 망했을 때 이 두 시기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 힘들 때는 또는 성공했을 때 옆에 있던 사람. 타이밍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모 보고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럼 재력을 봤나요? 나이 보고 하셨잖아요. 나이 뭐 보고. 나이를 봤어요? 재력을 봤어요? 뭘 네? 봤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제가 결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힘들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건 외모가 아니라 말 한마디였어요. 뭐지? 뭐였냐면 배우생 오래 했잖아요. 그럼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멋도 부리고 어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집에서 다 쫓겨나와서 조그만 방학 안에 이제 살면서 그때는 사실 이렇게 지금 와이프하고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데리러 가서 제 차를 탔는데 차가 너무 제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게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밥 먹으러 가야지 해서 밥 먹으러 가다가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차가 너무 작고 좀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너무 누추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딱 했는데 아내가 한 말이 뭐였냐면 차는 밖에서 보면 다 틀려도 안에서 보면 다 똑같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아마 여성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실 수도 있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게 예쁜 옷 입고 로타리 같은 데서 겨울에 솔직히 좀 자빠져 본 적 있나요? 그렇죠. 겨울에.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안 가요. 맞아.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는 표정이나 다 보여. 막. 그게 다 보여요. 맞아. 그리고 나는 또 아프지도 않아. 맞아. 그거 신경 쓰더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집이랑 반대쪽으로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냐면 살다가 힘든 날이래요.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살다가 힘든 날, 너무 수치스러운 날, 너무 모멸감을 느끼는 날 이런 날들은 이 시간의 개념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거든요. 그러면 영화 매트릭스처럼 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쫙 하고 늘려주는 거예요. 뇌가 우리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뇌가.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이 비슷한 상황이나 환경이 오면 그때 되게 주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왜냐면 이걸 최근에 지인이랑 자리를 하다가 그냥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라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져. 맞아. 그럼 언제 시간이 가장 안 갈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같이 계셨던 지인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연예인이었는데 안 좋은 일로 하루 종일 실시간 1위를 한 적이 있대. 그 하루가 제일 안 갔대 시간이. 그지. 정말로 그 1분이
시계를 몇 번을 봐도 안 가는 게 1분이라 그러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상처도 되게 많이 받고 그때 고마움도 평생 가요. 그리고 남자가 되게 오래 기억되는 건 여자의 외모가 아니고요. 나 능력 없을 때 나 믿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지진이 온 줄 알았어. 남자 여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는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실력이 있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나한테 멋있고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맞아, 맞아. 뭐 이미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나한테 뭐 재밌고 잘 될 거라는 말이 뭐가 나한테 큰 힘이 돼? 근데 나도 나를 못 믿을 때가 있거든. 나도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와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현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여백을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절대 잊혀지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과 모든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실 거예요. 힘이 아직까지 생기는 거 맞아요. 계속 기억이 있어요.